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출퇴근길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들 저희가 잔뜩 준비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요즘 정말 핫한 기술 기업들 움직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볼게요. 엔비디아 역대급 실적부터 해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일 얘기도 있고 또 하늘을 나는 택시, 그 토요타 소식까지 정신없이 돌아가는 미국 시장 핵심만 저희가 쑥쏙 뽑아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그 인공지능, AI 칩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고요. 또 점점 이게 노골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그 단면을 보여주는 소식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테슬라나 토요타 같은 기업들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도 같이 보시죠.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소식은 역시 모두가 주목했던 엔비디아 실적이죠. 와, 이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예상치를 그냥 가뿐히 넘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라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걸 보면서 AI 칩에 대한 시장의 갈증이 이게 여전하구나.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그리고 조정 총 마진율 이것도 다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차세대 칩 블랙웰 생산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H20 칩 관련해서는 매출이 확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80억 달러 감소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런 실적을 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다른 수요가 늘었다 하기엔 중국 빈자리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만큼 다른 쪽, 그러니까 중국 외 다른 분야에서의 AI 칩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죠. 거기는 물론이고 요즘 각국 정부가 자체 AI 인프라 구축하려는 움직임, 그 소버린 AI 수요도 있고요. 또 일반 기업들도 AI 도입을 엄청 서두르고 있다나요? 이게 다 합쳐져서 중국 공백을 메우고도 남는 거죠. 소버린 AI 수요가 그렇게 큰가요? 네,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다만 엔비디아 스스로도 최근 공시자료, 그 10-Q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 시장용 대체칩 개발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 요인을 인정했어요. 그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렇군요. 마침 엔비디아의 중국 리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바로 뒤에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한테 중국으로 서비스 팔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같은 회사들 이거 완전 직격탄이죠. 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였는데 나오자마자 관련 기업들 주가가 바로 반응했죠.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그냥 칩 완제품 수출 막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반도체 설계라는 그 뿌리 단계, 가장 근본적인 기술까지 규제를 확장하겠다. 이런 의도를 읽힙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와, 정말 칩 하나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거네요. 이런 규제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복잡하네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관련 기업들 실적에 영향이 있을 거고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중국이 우리도 자체 설계 기술 빨리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자극받아서 속도를 더 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더 빠르게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존하려면 더 복잡해진 지정학적인 환경, 이걸 잘 고려해서 사업 전략을 짜야 하는 거죠. 진짜 첨단 기술 업계의 줄타기 게임 같다고 할까요?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큰 이슈들 속에서도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테슬라, 드디어 로보택시 공개 목표 날짜를 잡았다면서요? 네, 6월 12일 오스틴에서 한다고 발표했죠. 오, 6월 10일 오스틴. 네, 물론 실제 출시까지는 또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구체적인 날짜를 딱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대되네요. 근데 땅 위뿐만 아니라 하늘길 경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토요타가 비행택시 스타트업이죠. 조비 에비에이션.
여기랑 손잡고 에어택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땅에서 자율주행 혁신을 외칠 때 토요타는 조비랑 같이 하늘길을 뚫으려는 거죠. 미래 이동 수단을 둘러싼 이 거대 기업들의 경쟁이 이제 지상, 공중 가리지 않고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증거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재밌는 건 세일즈포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 있잖아요. 거기가 AI 관련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구독 매출 같은 거요. 그게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어요. 와, 10억 달러요? 네. 이건 AI가 단순히 칩 같은 하드웨어 수요를 넘어서 실제 기업 서비스랑 수익 모델로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기술 업계 소식들 제대로 짚어본 것 같네요. 엔비디아의 그 눈부신 성장, 그 뒤에 또 가려진 지정학적 그림자, 그리고 땅이랑 하늘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까지 복잡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AI 기술 진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오히려 국가 간의 기술 장벽은 더 높아지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과연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갈까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